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모자도 벗었고, 옷도 잠깐 좀 이렇게 열어 제쳤는데, 사실 낮에 좀 왔다 갔다 분주하다 보니까 이게 추운 날씨인데도 지금 몸에 좀 열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뭐 감기 열이 아니고 이게 막 분주하게 움직였더니 몸이 조금 더워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작업을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서울 종로에 배송할 물건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업계에 몸담고 일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휩쓸리는 공방 문화 또는 일부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휩쓸리는 문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들은 이 미천없고 근본 없는 이 수준 낮은 문화도 문제이겠지만, 사실 그 해먹을 게 없는 시장의 크기가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조장하고 부추겼다고 봐야죠.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왜 그 다양성과 다원화가 추구되지 않는지. 사실 다원화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제 개인의 확장성을 갖고 있는 다양성, 이 사실은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양성이 좀 추구되고 존중받는, 그래서 그거를 인정받는 좀 이렇게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이 업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굳이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그 휩쓸리는 문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 첫 번째, 집성목입니다. 집성목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없지. 집성목이라는 자재가 생겨나면서 사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글루 라미네이팅 또는 라미네이팅 보드, 뭐 우드 라미네이팅 보드, 글루 램 뭐 이렇게도 부르지만, 사실은 집성목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공방 문화, DIY 문화는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모든 공방이 저급한 MDF나 합판유로 작업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공방들이 특수목을 쓰기에는 기술이나 목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집성목이라는 걸 먼저 갖고 나와서 접근하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인 집성목이 어떻게 보면 DIY 목공방 문화에 꽃을 피우는 데 일조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칠레산 파인, 라지에타 파인 이런 거 말고 한때는 가문비나무라 그러죠. 스프러스 집성목의 그 솔리드 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염색도 잘 먹고 해서 옹이도 이쁘고 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들어오던 그 스프러스 집성목은 터키산들이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은 터키산이 있나 없나, 없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터키산 스프러스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공방이 갑자기 수백 개 단위로 늘어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시중에 있는 다운타운과의 밀접해 있는 DIY 공방이 한 달에 스프러스 집성목을 한 반 밴딩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소비가 되고 1년이면 몇 밴딩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집성목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목재상들이야 뭐 돈을 버니까 좋았겠지만, 이게 스프러스가 어느 날부터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산, 그 양질의 터키산이 들어오지 못하고 약간 좀 질 떨어지는 뭐 루마니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스프러스가 많이 있나?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도, 초창기에는 국내에도 그 직접 집성을 해서 판매하는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게 세계의 모든 목재가 다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집성을 해갖고 오면서 경쟁력들을 사실상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국내에 그 수입해오는 업체들이 몇 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개 업체가 이 단가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장난을 쳤다고 그럴까요?
그런 걸 하면서 사실상 국내 기업들은 사실 자리를 좀 잃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그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 이게 시장을 놓고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집성목의 조금 더 그 다양성이 좋아졌고 두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스프로스의 인기는 예전 같지 못하죠. 스프로스는 우리말로 이제 가뭄 비나무고 소프트우드 중에 가장 이제 색깔이 밝은 편이면서도 염색이 고지곳대로 잘 먹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웬만한 분들 다 아시나? 그 스프로스가 그 서양의 악기, 예를 들면 피아노의 뒤에 울림판 재료로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 뒤를 가릴 만큼 큰 통판이 없으니 이렇게 여러 장을 붙여서 그래서 잘 마른 최소한 5년 10년씩 말린 스프러스 옹이 없는 거를 잘 붙여서 피아노 뒷판에 울림판으로 쓰기에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그 현악기의 류의 이 밑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드 메이플과 같은 단단한 나무를 쓰지만 위에 이렇게 소리를 울려주는 그 역할은 그게 스프로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스프로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널리 쓰이고 인기가 좋았던 수종인데 사실 우리나라 산에는 그렇게 양질의 가뭄비나무가 많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악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드메이플 서양의 하드메이플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밤나무가 하고 위에 울림통 역할을 하는 거는 오동나무가 했죠. 동서양의 차이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하드메이플과 스프러스, 밤나무와 오동나무. 그래서 서양의 언어로는 뭐 탑, 버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을 붙여서 상, 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 동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조들이 이건 땅을 가르친다 그래 갖고 지판, 또 하늘을 보는 것들은 또 천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어들을 붙였는데 듣기에 좀 더 이렇게 좀 감성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상하보다는 그래도 이거 땅을 보고 있는 건 지판, 하늘을 보고 있는 건 천판. 왠지 좀 어감이 좀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휩쓸리는 공방 문화에 그 스프로스 집성목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걸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일찍 좀 질려지고 식상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방들이 좀 더 다양한 수종에 다양한 두께를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유저들도 그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오래 할 수 있는 목공 문화가 좀 정착이 됐을 건데 전부 칠레산, 브라질산, 라지에타 파인 더 싼 소나무가 있나? 사과 개짝 만드는 더 내려가면 파레트나 사과 개짝 만드는 나무인데 어쨌든 그걸 집성목으로 만들어서 라지에타 파인으로 칠레산, 브라질산들이 많이 유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러스라는 이제 옹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스프러스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레드파인 우리가 일부 전문가들은 그걸 사스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레드파인으로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돼간 거예요. 나머지 집성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좀 높으니까 쉽게 접근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레드파인도 좋은 수종인데 레드파인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거와 차이가 있다면 옹이가 좀 눈이 크고 옹이의 눈이 크고 그리고 레드파인은 예를 들어서 브라운 계통으로 이렇게 그 염색을 하면 나중에 레드파인 특유의 약간 노라면서도 붉은빛이 이렇게 배 나오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색이 변하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었죠. 물론 라제타 파인, 스프러스, 레드파인 다 이런 DIY 공방 문화에 크게 일조했고 저 역시 그 세 가지 수종 다 아주 그 쓸모 있는 수종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때 이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프로스가 아주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그래서 딜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물론 유럽에서도 많이 쓰죠. 근데 이거를 수입해서 쓰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무튼 단연 그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휩쓸리는 공방 문화.
그 현장에 있는 목수들 포함해서 자, 두 번째 목선반이에요. 우리가 흔히 로꾸로라고 그러죠. 우드 레이스.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좀 구린가? 그러면 빼. 그냥 로꾸로, 우드 터닝, 목선반. 이게 소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릇을 깎고 뭐 이런 게 이제 유행하면서 우둔팬, 특히 우둔팬을 깎는 게 유행하면서 이게 그냥 뭐 저렴한 거는 1, 20만 원대 목선반에 2, 3만 원짜리 칼 한 두어 자루만 있으면 우둔팬을 깎고 그릇을 깎고 조그만 이제 목기 같은 걸 깎는 게 유행하면서 이게 이제 확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단일 목공 기술 단일 품목 중에 가장 부피 적게 차지하고 장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목선반이 아닐까. 나머진 다 핸드툴입니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툴 가지고 적은 비용, 적은 툴, 적은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선반, 그 다음에가 스카시, 스크롤소 얘기하는 겁니다. 스크롤소의 일본식, 그러니까 노가다 용어가 스카시고요. 로그로는 왜 로그로가 됐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로그로는 롤링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조선시대에 없었던 회전하는 기계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발로 벨트를 걸든 아니면 모타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목선반, 우드 터닝. 그게 우리가 이제 공회사들 가면은 간판에 써 있는 로구로입니다. 로구로는 롤링의 일본식 발음이고, 제가 로구로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로구로가 왜 로구로냐 물어보면 그거는 롤링의 일본식 발음이에요라고 이렇게 롤링의 일본식 발음이에요라고 말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 그거 안타깝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하게 베란다 목공방의 아주 절정을 이룬 그 장르가 바로 목선반이다. 그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이거 우선순위 뭐 크기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열쇠 공방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공방 중에 하나가 열쇠 공방인데, 하는 건 자유인데 회원들끼리 운영비 각주대 갖고 나눠내면서 열쇠 다 하나씩 맞춰서 갖고 다니면서 24시간 365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공방이죠. 시중에 공방들도 많은데 그냥 그런 공방들은 전부 상업 공방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열쇠 공방이 이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유명 커뮤니티의 운영자들도 열쇠 공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작업장들을 꾸며 나갔던 거예요. 기계도 십시일반, 뭐 기타 장비들도 십시일반, 그리고 운영비도 이제 각출해 갖고 내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때 유행했죠. 그래서 일부 보증금을 받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러면 기계에 대한 관리, 감가상각,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건 서로 각서를 쓰나?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그래요. 그런 것도 방법이겠구나. 어쨌든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우리나라에만 열쇠 공방이라는 공동체 생활 이런 게 생기면서 아주 재밌는 걸 봤죠. 저는 그 열쇠 공방을 주도하는 분들, 물론 이제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여럿이 놀아야 되고 또 내가 노는 이 즐거움을 남하고 나눠야 되고 또 그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결국은 네 돈 없이 남의 돈 갖고 공방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읽었어. 처음엔 그렇게 읽었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열쇠 공방이 그전처럼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뭐 듣기로는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이해관계 충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찢어지고 헤어지고 할 거면 그 뭐하러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를 제가 지금 열쇠 공방이라고 그랬고, 이어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인터넷 안에 뭐 카페 같은 게 생겨나면서 이제 그 동호회를 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생겼는데, 그런 게 얼마나 이 시장의 파일을 늘리려고 한다고 우리 직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이트가 존재해야 된다고 운영자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의 파이는 아마추어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민을 해도 우리 직업인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모든 책임도 우리가 지기 때문에 굳이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직업인들이 하는 공방은 그냥 상업 공방. 그럼 열쇠 공방은 뭐 그러면 뭐 이건 뭐 무슨 공방이야? 공동체 공방이야? 뭐야? 공산주의도 아니고 응? 공산당이냐고. 물론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데 어쨌든 멀쩡하게 직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 공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업 공방으로 취급해버리면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비상업 공방은 뭐 하는 공방이냐고 다 헐벗고 굶주리고 그냥 퍼주고 손해보는 공방이 그런 겁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방에 오면 공방하는 사람들 또는 공방주 또는 목수 등등의 사람들을 보면 집성목을 쓰느냐 특수목을 쓰느냐를 물어봐서 주종목이 뭐냐에 따라 주재료가 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내공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성목을 쓴다 그러면 어디 DIY 군 등급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고 특수목을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고 장비가 좀 더 있고 뭐 좀 할 줄 아나 보다 이렇게 보는 그 인터넷 그 떼사공들의 문제. 저는 그 떼문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떼문화들 그 머릿수 가지고 이 시장의 파이를 건드리고 직업인들의 어떤 생계를 위협하려고 드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카페 같은 게 생길 때는 회원이 5,000명이면 우리가 와 그랬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특히 불모지인 목공시장에 카페 회원이 5,000명, 10,000명 그러면 와 그랬다니까요. 2, 3만 명 그러면 대박이었다고. 물론 지금은 다 2, 30만 넘고 다 그렇게 이제 커졌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커뮤니티를 똑바로 갔냐. 다 변질되잖아요. 공동구매하고 뭐 어쩌고. 이 사람 이러니까 날리고 저 사람 저러니까 날리고. 저한테 와갖고 선생님은 왜 그런 저희 카페에 가입 안 하세요? 내가 거길 뭐하러 해. 내가 프로야구 선수 때 직장인들 야구하는 데 가서 뭐하러 구경하고 앉아있냐고. 괜히 그거 따라하다가 쪼다대고 바보 되는 건 순간인 거지. 내가 갈 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저변들, 취미로 하는 저변들이 있어야 직업인도 있기 때문에 그 저변은 소중한 게 맞아요. 근데 항상 변질되는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우리가 옆에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그냥 빤한 건데 그걸 우리는 눈앞에 돈이 보여도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회원이 수십만이면 뭐해? 거기에 눈팅하러 들어간 사람 몇 명, 그 사람들을 왜 낚시하는 사람 수백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냥 단 한 번 회원 가입도 해보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 공방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든지 말든지 우리 공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저에 대해서 평가하든지 그건 얘네끼리 알아서 하고 난 모르겠다는 거야. A 공방, B 공방 비교해가면서 다 가서 배워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지금 취미로라도 목공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너처럼 공방을 하면 머지않아 문을 닫을 거라고 조언했던 이 업계의 여러 선후배들 지금 공방 남아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문에 휩쓸리지 말고 눈앞에 돈이 보여도 우리 갈 길 그냥 가야 된다. 저거 내 돈 아닌 거는 그냥 두고 가야 돼. 길거리에 급덩어리가 하나 있어도 이거 잘못 주웠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야. 아우 이거 누구 건데 흘렸을까. 그러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길이에요. 그게 목수의 관점과 목수 아닌 사람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5번째 우드 슬랩이에요. 슬랩 우드. 우리가 떡판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나무 빵 때려가지고 그 대패로 밀어가지고 그냥 나무 생긴 대로 그대로 좋죠. 내추럴하고 그 원목의 그 큰 거 스케일 투박함 그거를 그대로 살리는 문화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해먹을 거 없는 나라에서 가장 그나마 오래가는 문화 중에 하나가 우드슬랩입니다. 왜 오래가느냐? 이게 돈이 되거든. 요즘에 웬만한 집에 가면 우드슬랩 없는 집 거의 없죠. 하여튼 장난이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우드슬랩은 다 일로 들어오나 봐. 북미산이고 남미산이고 간에 그냥 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 이름 또는 이게 나무가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이 바뀌고 혼돈이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앤틱 가구 많이 만들 때 조각하던 그 수종 중에 가장 인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구름이었어요. 구름이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추목쯤 되는데 이게
호두나무가라고 해서 구루미를 우리가 그 월넛이라고 보진 않아요. 구루미는 그냥 구름이야. 구루미 중에 후진 건 우리가 똥구름이라 그러지. 그 중에 조금 좀 괜찮은 거는 그냥 구루미라고 불러요. 구루미는 예를 들면 뭐 나왕이나 마호가니 한 중간쯤 돼서 있는 나무쯤이라고 여겨야지, 구루미를 추목 또는 호두나무라고 유식한 언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월넛이라고 북미산 월넛처럼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남미산 그 호두나무가에 어떤 나무를 갖다가 제재소에서 나무를 켜서 이게 어딘가에서 그 월넛으로 판매가 된 적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카페 같은 데서. 물론 이제 이걸 보면 호두나무가니까 이제 뭐 그렇게 우기면 뭐 우기는 사람 자유겠지만, 사실 이거는 엄밀히 보면 호두나무보다 색깔은 더 진한데 막상 깎아보면 나무가 훨씬 더 푸석푸석한 나무예요. 눈매가 크고 북미산 월넛처럼 그렇게 미려한 마감을 나타내주는, 끝맺음을 해주는 수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시중가 월넛보다 일부 싸게 뭐 공동구매식으로 때려버리니까 이게 그냥 너도나도 그냥 막 100사이 200사이 한 차 두 차 막 산단 말이에요. 응? 그거 나무 킨 제주도도 내가 누군지 알고 그 나무 그렇게 팔아먹은 사람이 누군지도 아는데 그거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범죄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기라고.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냐? 제주도 가서 봤고, 그리고 그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떠도는 거를 후배들이 인쇄해 갖고 와서,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야, 너 가서 나무 한 장 구해와. 나무 구해서 어디 공방에 있는 나무 갖다가 보니까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판매한 사람 갖고는 제가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뭐 죄도 모르고 그냥 무식한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제재소 사장한테는 얘기했어.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자기도 웃기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당신이 돈 받고 그런 거 제재해 주지 않았냐 이거야. 그런 거 해주면 안 된다 이거야. 어? 왜 얼치기들, 바보 같은 그 무식쟁이들, 지가 짓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짓는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그렇게 그걸 돈 몇 푼에 그 영혼을 팔아주냐는 거야. 하지 마라 이거야. 시장 파괴되는 거 잠깐이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10,000원짜리 나무를 5,000원, 6,000원에 팔아갖고, 많이는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월넛은 5,000원, 6,000원짜리 돼버리니까 당신이 나무값이 올라서 나중에 15,000원, 20,000원 받으려고 그러면 가격 저항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되는 거 그거 눈에 보여서 못하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줄 모르고 돈을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돈이 하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가 벌어먹어야 되는 그 방법이 있고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짓말 몇 번 해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돈 벌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사탕 같은 것들한테 용어를 팔아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인 건 맞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 죄를 진 사람들은 진짜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좀 특이하게 우드 슬랩이나 이런 떡판, 슬레이브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유행에 지금 오래가는 거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리버 테이블, 그 레진 테이블, 에폭시 테이블입니다. 물론 우드 슬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드 슬랩의 나무값이 100만 원이면 거기다 레진을 부르려면 테이블은 커지지만 레진 값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90년대에 우리가 에폭시 가지고 현장에서 추운 겨울에 막 그 난로 피워가지고 그거 굳혀가지고 조명 같은 걸로 활용하고 그럴 때, 그땐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야. 조명이나 이런 거 하려고 이제 거의 일부 썼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에폭시가 제 기억에는 요즘엔 리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키로에 한 5,000원? 4,000원인가 6,000원인가 그 사이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리버 테이블, 레진 테이블이 막 유행하면서, 이게 분명히 에폭시 계열인데 왜 갑자기 레진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랬는지는 뭐 그 상업적인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유행을 하면서 이게 막 키로에 10만 원을 넘게 파는 업체들도 있더라고. 물론 제품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제가 그래서 업체 몇 군데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게 옛날에 5천 원 왔다 갔다 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봐야 만 원, 2만 원인 3만 원일 텐데 어떻게 10만 원, 10몇만 원이 됐냐. 제품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차피 2대 1이니까 주제하고 경화제하고 한 30리터를 사가지고 해봤어요. 뭐 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조그만 그 소품을 만들 때는 부담이 없겠지만 그런 걸로 막 10리터, 20리터씩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진 값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서 그 테이블 얼마 받을 건데. 응? 그러니까 그 시장이 커질 거라고. 우드 슬랩 하나는 뭐 어쨌든 어지간한 기술이 없어도 그냥 배우기만 하면 2, 3일이면 다듬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드 슬랩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레진을 에폭시를 부어서 좀 더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뭐 전세가 빼고 뭐 막 이런 젊은 작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뜯어 말리고 싶죠. 왜? 니네 이거 다 망친다. 10개 만들면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 몇 개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 조건을 맞춰서 그 아주 예민하게 작업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응? 이게 색깔 뭐 투명도도 좋아야 되지만 기포도 빼야 되고 막 시커멓게 막 그냥 막 저기 그 염색제 타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없죠. 나중에 영상을 누가 보여줘서 봤더니 막 그 에어 스프레이 그러니까 그 자동차 라카 같은 거 막 뿌려가지고 그걸로 색깔 내고 그러더라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냄새 안 나냐 그런 거 하면? 냄새 안 나냐고. 레진 에폭시도 그거 이렇게 교반한다고 저으면 약간 그 밤 향 같은 게 나는데 거기다가 그 화학 그 스프레이 같은 걸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냄새 안 나냐고. 그래서 거기다 전부 그 레진하는 업체들 전부 다 그 위에다가 에폭시 같은 거 라카 우레탄 같은 거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라카도 안 하겠죠. 대부분 에폭시 아니면 이제 우레탄 계열로 이제 그걸 뿌려갖고 이제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글쎄, 뭐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지금 한동안 유행할 거니까 돈을 버시려면 에폭시 또는 그 슬래브들 해보십시오라는 저는 제안을 많이 받았고 사실 생각이 없던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거 일주일 배워서 그냥 상판 하나 밀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그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안 돼. 다리는 만들 줄 몰라갖고 전부 줄물로 된 쇠다리, 싸구려 다리. 몇만 원, 테이블은 수백만 원짜리인데 다리는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써가지고 만드는 것들. 우리는 그거 못해요. 우린 그거 못해. 나무값은 50만 원, 100만 원인데 다리는 5만 원짜리 쓴다고? 에이, 그거는 좀 아니지. 그러니까 이 나무 다리는 촉 파서 만들 줄 모르는 친구들의 영역인 거 그냥 안 한 거죠. 물론 이제 돈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 번을 했죠. 그래서 적지 않은 양을 했는데 오직 그냥 그 떡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대형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도 몇 군데 가보기도 했는데 뭐 볼 것도 없어. 거기 가면 목수도 없고 지들끼리 그냥 주장해서 하는 거야. 주장해서 그냥. 그 내가 물어보니까 본인도 자기 목수가 아니래. 그냥 재미삼아 했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우연치 않은 그 계기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때 이렇게 본 분들 중에 한 분의 블로그가 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이게 공동구매도 하고 뭐 이렇게 그 공방을 큰 대형화된 공방을 개방해서 슬래브들을 싸게 판매도 하고 제가 그런 힙슬리 문화를 싫어하는 거는 자 첫째 그러는 바람에 그런 슬랩과 관련된 목재값이 2배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거 다 핑계야. 그 전에 이미 올랐어. 응?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나무를 사갖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인간들 때문에 목재값 오른 거 생각하면 저것들이 그냥 둬야 되나 싶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느 날 그 광복절날 그 블로그 들어가서 봤더니 광복절날 하루 세일을 하는데 그 블로그 운영자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친일파 후손한테는 안 판다. 이 사람들 아주 웃긴 사람들이거든. 당신들 그 자본 만약에 일본에서 온 거면 어떡할 거야? 당신들 그 아주 거대한 그 공방에 적어도 수억 원, 수십억 원어치 잠겨놓은 그 목재값. 당신들 그 시드머니가 만약에 일본에서 온 거면 어떡할 거냐고. 당신들 그러면 접시물에 접시물에 코드 약하다. 니네들 그러면 석개 물고 자살할래? 응? 이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놈들이 이 업계의 메이저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업계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응? 이 업계가 똑바로 가겠냐고. 이 낙가마 취급 받아도 이 전차는 사람들이
이 업계를 선도하는 마치 그냥 뭐 앞서가는 무슨 우량 기업처럼 돼 있는 이 꼬라지가 얼마나 웃기냐고. 응? 정말 손이 좋은, 손이 좋고 감각이 좋고 이 기운이 좋은, 정말 좋은 기운을 담아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목수들은 이 주머니 지갑이 얇으니까 슬레이브들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관계가 좋으면 외상으로 몇 장 갖다가 해갖고 팔고 갚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 근데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제대해서 오래 하고 목재 판매 오래 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깨춤 추는 거 보고 마음 딱 접은 사람이에요. 저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같이 나무를 사러 갔는데 제 클라이언트하고 저하고 나무를 사러 갔는데 어제 사이당 10,000원짜리가 그 한 3개월 지나갖고 사이당 2만 원이 됐어요. 내가 그 사장만 야단쳤어. 당신들 장사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그 나무가 그럼 바뀐 나무냐는 거야.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10,000원 부른 나무가 지금 2만 원이라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먼저 거 다 팔고 나중에 들어온 거냐 이거야. 응? 똑같은 나무 아니냐 이거야.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2배 가격 올리는 게 그게 떳떳해? 정당해? 그리고 그 나무 다 말랐어? 마르지도 않은 나무 갖다가 그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거 만약에 저 양념포 밀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면 당신 책임지는 거야? 이 장사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드슬랩 레진 테이블 같은 게 좀 생각보다 좀 약간 유행이 오래 가는 것 같고, 물론 레진은 그 비용 때문에 지금 많이 찌그러졌지만 우드슬랩은 지금도 나름대로 건재하다 그래요. 그 메이저 몇 개는 살아남았겠지. 아휴, 야 니네들은 돔 하나 만들어라. 괜히 시장 흐리지 말고 돔 하나 만들라고. 니네 원래 도마로 시작했잖아. 간땡이가 버갖고 손바닥만 했던 도마가 그렇게 커진 거밖에 더 있냐고. 웃긴 거예요. 니네 세금은 똑바로 내냐? 니네 세무조사 한번 받아볼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전화 좀 바꿔야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았어요. 전화 끊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문가들이 배제된 떼문화, 이 얕은 문화, 깊이 없는 문화, 휩쓸려 다니는 문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하고 아이들한테도 경계하라 그럽니다. 후배들한테도. 이거를 니네 스스로 경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으면, 통찰력 있는 눈으로 분별해서 바로 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갈 길을 잃는다. 니들이 갈 길을 잃는다는 거야. 딴 놈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갈 길을 잃으면 안 되지.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보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휩쓸리는 공방문화, 현장문화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자, 7번째. 우드워킹 툴의 색깔의 물결입니다. 물결 색깔? 색깔 물결? 이게 옛날에 뭐 좋은 전동 공구도 그렇게 희귀했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그 돈의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때 우리가 그나마 좀 쓴 것들이 블랙앤데커나 마키다나 보시 정도예요. 마키다는 파란색, 블랙앤데커 검은색이었나? 블랙앤데커 검은색, 마키다 파란색, 보시 초록색, 국방색, 초록색, 녹색.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턴가 노란색. 여러분 뭔지 아시죠? 다국적 기업인 디월트. 그 다음에 뭘로 갔죠? 미러키 빨간색. 색깔별로 그냥 어떤 물결을 이루고 다닙니다. 그냥. 어떤 공구가 뭐가 더 좋은지도 몰라. 페스툴 이게 무슨 색이라 그래? 곤색? 무슨 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DIY 공방 또는 일반 공방, 또 현장에 우수한 툴을 갖고 다니는 분들 중에는 그런 좋은 양질의 독일제 비싼 툴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미니멈 보시, 메타보 이런 것들. 아에게 대부분 보면 영국제 툴들이 좋죠. 지금 말씀드리는 보시, 아에게, 메타보, 페스툴, 마펠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공구를 써도 다 훌륭한 공구인데, 마키다라고 다 좋고 디월트라고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나오는 거지. 한때는 우리가 일본이 가깝고 일제에 의해서 많은 개혁가 됐기 때문에 반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일본이 나오면 일을 가는 사람들도 다 담배는 마일드 세븐, 줄자는 타지마, 그 다음에 전동 공구 다 마키다 쓰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일본 욕이나 하지 말든가.
물론 저는 욕을 하면서도 연장만큼은 일제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한테 없는 거를 갖춰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왜? 메이드 인 PRC로 넘어가면서 메이드 인 PPC로 CCP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던 거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제보다는 싸진 거죠. 똑같은 똑같진 않겠지만 마키나 트리머를 사도 중국산은 10만 원, 뭐 일제는 20만 원,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구를 사도 네 영혼 없이 휩쓸려 다니지 마라. 색깔만 깔맞춤한다고 그게 연장이 되냐? 응? 물론 이제 일체형도 있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은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해라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 꺼냈을 것 같으면은 정말 비싼 좋은 공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력으로 써야 되는 거면 좋은 거 쓰라는 거예요. 주력으로 쓸 거면. 그래서 우리가 해머드릴 그러면 어디가 대명사입니까? 힐티죠. 예, 해머드릴은 힐티가 제일 좋죠. 그런 거 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고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빼빠질 하는 게 귀찮아갖고 센다기만큼 좋은 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마펠, 페스툴, 메타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미제도 좋은 게 있고 일제도 좋은 게 있는데 잘못해갖고 110V가 들어오면 내내 다운트레스 써야 되니까 불편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이거지. 뭘 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들고 다니는 공구도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공방에 가보면 이거는 내가 업체 그냥 공개할게요. 물론 좋은 업체인데 이게 테이블 소를 예를 들면 영남 거, 뭐 무슨 남 거 이런 거 쓰는 게 좋다 그러는. 거기 사장님도 어디 길에서 만나면 어디 밖에서 행사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독일제 2천만 원짜리 하나 쓰느니 자기네 거 500만 원짜리 4개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입 닫으라 그랬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욕먹는다고. 당신네 거는 어디 독일제에 비유를 해. 에? 당신네 거 40개 줘봐. 2천만 원짜리 알테드롭하고 바꾸나. 뭐 영어하고 있어. 어? 테이블 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개빗기가 있냐 없냐. 여러분 개빗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회전하는 주톱 앞에 조그맣게 필름 같은 거 뜯기지 말라고 거스름을 내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싱크대 공장에서는 그게 쓸만하겠지. 48짜리 큰 거 한 장 올려갖고 혼자 자르니까. 근데 그 등치가 막 좌우로 막 5m씩 되는 거를 공방에서 어떻게 씁니까? 테이블 쌓아 놓으면 옴짝달싹을 못해. 그리고 나름대로 철판 용접해가지고 파이프 대고 뭐 잘 만들었어. 근데 횡절되는 슬라이딩 되는 부분을 밀어보면 테이블소가 이렇게 가요. 꿀렁 꿀렁. 에이씨 진짜 솔직히 그게 기계입니까 그게? 어? 어디 무게다 놔갖고 사야지 그거를 돈 주고 살 거냐고. 응? 어느 DIY 공방, 토종 프랜차이즈 DIY 공방 가면 테이블소가 다 그거야. 바보 같은 놈들 그걸 돈 주고. 응? 물론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제작회사와 프랜차이즈사의 이제 어떤 관계일 수도 있어요. 뭐 당신들끼리 관계는 좋든지 말지 난 모르겠어. 근데 어디 가서 그런 거 최고라고 구라치지 말라고. 응? 옛날에는 90년대에는 LG에서 그 센닥이 조그만 거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 지금도 만드는지 모르겠네. 안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왜냐면 본 적이 없으니까 최근에.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국산 계양 뭐 이런 게 이제 컴프레셔를 만들기 시작해. 오래됐죠.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 계양 컴프레셔. 다 얘기합니다. 계양 컴프레셔. 얘네들이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딴 데서 보지 못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컴프레셔가 계단을 내려가. 덜덜덜덜덜덜덜덜 지 혼자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 막 이렇게 선이 길면 긴 대로 막 계단을 내려가. 턱턱턱턱 막 굴르죠. 그래도 막 돌아가 지 혼자. 깨져도 돌아가. 컴프레셔라는 게 돌 때 놔두면 일단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고 이게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근데 지 혼자가 움직여. 덜덜덜덜. 코드를 막 당겨.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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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요. 얼마나 그 몸의 균형이 안 맞으면 그러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이 컴프레셔 바퀴 말고 제자리 걸음을 그냥 도와주는 그 고무가 며칠 만에 닳아버려. 그러니까 푹 주저앉아갖고 끌 때마다 지익지익 소리나. 이게 기계냐고. 이게. 심지어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도 막 타요. 문 열리면 지가 막 덜덜덜덜 갖고 엘리베이터 막 들어가. 저도 다 써봤어. 크고 작은 거 돈 주고 사가지고. 싸죠. 뭐 어떤 거는 반값 정도 하나. 아무리 반값이 아니라 더한 돈 해줘도 사면 안 돼. 내가 계양 직원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잘 만들어야 돼. 그게 진짜 여기서 만드는 건지 중국에서 갖고 와서 조립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제일 타카. 저도 싸고 가성비 좋으니까 다 그거 써. 웬만하면 그걸 다 이용해요. 근데 과거에 일 많을 때는 가급적이면 타카가 커지면 일제 넥스 막 일반적인 건 상관없는데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텔이 한참 합한 섞어 작업 많이 할 때 422 아시죠? 422 422예요. 그 타카핀 그 규격이 4mm에 22mm여서 42인데 우리는 그냥 422이라고 불러. 그 422만큼은 맥스타카가 최고예요. 물론 가격은 지금 한 10배까지는 안 될 테고 한 10배 가까이 안 되나? 한 6배, 10배 안 돼요? 요만한 타카 하나에 몇십만 원이지. 근데 무게도 훨씬 가볍고 크기도 작은 게 속도감이 아주 좋죠. 우리가 그거 앞에 혓바닥 숫돌에 갈아가지고 이게 칠 마감인지 벽지 마감인지에 따라서 혓바닥 바꿔가면서 옛날에 작업하고 그랬어. 그거 요즘 목수들, 요즘 인테리어 업자들 그런 거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 벽지 발라놓으면 막 타카핀 삐져나오고 특히 페인트 하면은 그게 나중에 나무가 속에 있는 나무가 마르면서 이 타카핀을 밀어내는 거예요. 타카핀이 코팅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 일일이 따져가면서 작업하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툴들을 그런 거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계양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공기계 전동공구 중에 최고는 큰 거는 독일의 마펠이고 작은 거는 독일의 페스툴입니다. 이거는 뭐 유럽이 아니라 북미에 가도 미국에 가도 다 저기 뭐야 저 마펠 페스툴 메타보는 아주 최고의 툴로 치는 건데 그게 다 이제 독일제고 여러분도 다 아는 그 대중화된 보시라는 툴이 지금 뭐 색깔의 물결에 의해서 뭐 파란색 막기다 노란색 디월트 이런 걸로 지금 다 빨간색 이렇게 밀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라는 툴은 굉장히 큰 회사고 나머지 그 회사 다 합친 것만큼도 아주 그 규모가 엄청난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연장을 하나 쓰는 것도 자신의 영혼 없이 자신의 의지보다는 그저 남 쓰는 거에 스피드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10번째 이제 목공기가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독일의 페스툴 그다음에 이제 마펠이라는 회사에서 몇 년 전에 정부 자금 뭐 이런 뭘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생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너치를 사는데 개인 부담 얼마나 하면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해서 공구를 주는 뭐 이런 연락을 엄청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걸 좀 사보려고. 물론 사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안 산 게 여러분 그렇게 비싼 장비들 뭐 100만 원짜리처럼 보이는 게 300을 하고 300처럼 보이는 게 1000만 원씩 하는 그런 양질의 독일의 툴을 독일 장비를 그럴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마펠만 그래요? 그러려면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누가 정부의 제안을 잘해서 그런 거 사업을 따내는 사람은 그게 어마어마한 특혜고 그거를 따내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따낼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비리비리한 사업을 해야 되나? 왜 그런 짓들을 하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업체에 배불려줄 돈으로 후학들 길러내게 차라리 다른 데 한번 이 돈을 써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냐고. 오직 관심 안 들고 짜옹 잘해서 페이퍼 워킹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거 몰아준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그래서 마펠 코리아가 얼마를 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는 관계자도 아는 사람이 없어. 사장이 누군지 직원이 누군지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마펠이 들어와서 영업을 그런 게 회사가 있는 거. 옛날에는 마펠 시중에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고만 아는 거지. 가끔 전화 또는 다른 스페셜리스트들 중에 그걸 어렵게 구해서 쓰는 사람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좀 저변화되고 좀 상용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엉뚱한 짓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게 물론 싸게 산 사람들은 땡 잡았겠지. 1,000만 원짜리 500에 사서 예를 들면 그걸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4,500원 받을 거 아니란 말이야. 어? 왜? 어? 왜 그런 시장을 만들지? 그러면 마펠이 그렇게 해서 시중에 깔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살까요? 전문가형 공부고 크기 때문에 시장성은 물론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에이전트 같은 게 생겼겠지만 더 커지지 않아요. 이 바닥이 그렇다고. 당신들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응? 그렇게 해서 진짜 어느 대목장, 어느 목수들이 그거 다 들고 다니는데. 응? 그러면 그때 때마침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거나 몰라서 못 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해주나? 응? 그냥 먼저 썩 빨아먹은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뭐 도대체 뭐야 그러면? 그래서 어떤 기계로 얼마를 어떻게 할인을 해주든 결국은 그 업체는 받을 거 다 받은 거 아니겠냐고. 응? 그런 짓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 목공기계도 아까 그 횡절기도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물론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고 아무리 좋은 툴도 지금 구할 수 없으면 당연히 이제 뭐 내가 살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지금 예를 들면 뭐 과거의 일제 히다치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새 거를 사느니 그냥 옛날 거 중고를 그냥 사는 게 훨씬 성능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차피 고장 나봐야 뭐 베어링이나 아마추어인데 그거는 교체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30년 된 그 히다치 전기대파 이런 거 현장에 가면 많이 굴러다녀요. 그래서 그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공방 문화나 현장 문화에서 휩쓸려 다니는 거 대략 제가 한 10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시장의 파이가 크고 해먹을 게 많으면 다양해질 거라는 거예요. 직업인들이 알아서 그 다양함을 추구할 텐데 해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갇히는 문화만 생기는 거야. 갇히는 문화. 우드 슬랩에 갇히고 리버 테이블에 갇히고 집성목 한 가지 품목에 갇혀서 그냥 질릴 때까지 다 써버리고도 품귀현상 때문에 더 이상은 쓸 수 없고 그냥 다 같이 뭉쳐갖고 다 같이 오늘 죽어도 그렇게 만족할 것처럼 만들었던 그 열쇠 공방 심지어는 그렇게 많이 생기던 비누 공방도 싹 다 없어졌잖아. 물론 그 시장이 그런 건 알겠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길러졌던 수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공방들을 내서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공방들을 운영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결과는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해가 이제 꼴깍져서 어두운데 이제 거의 어두워졌죠. 제가 이제 배송 나가기 전에 오늘 영상 부랴부랴 찍고 이거 언제 올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 눈 잘 뜨고 살자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게. 그 바보들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어? 본인들은 만족됐겠어? 괴로움만 남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응? 그 목공 취미로 배워서 다 친구들 어디 룸사롱 가서 여자애들 궁둥이 두드리고 살 때 자기는 그런데 안 가고 그 친구들한테 큰 소리 빵빵 쳐서 나는 목공 배워갖고 장인이 될 거야 그래놓고 명퇴금 수십억 받은 거에서 마누라 모르게 1, 20억 써가지고 기계 1억 나무 1억 공방 짓고 집 짓고 한 사람들 중에 지금도 목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나와봐. 만족감이 자기 만족이 없고 남이 봐서 칭찬 없고 떠받들어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나자빠진 거 아니야. 응? 그럼 당신들 10년 20년 전에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고 자신한테 약속한 거 다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좀 길었는데 어쨌든 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이게 좀 자아 충족되는 이 멘탈 살아있고 정체성 그 나의 자아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삶들을 살게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 생에 갈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여러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